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이 미분양 우려가 많았던 서울 지역의 아파트 분양 시장도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 4구역을 재개발에 공급하는 장위 자이 레디언트는 무순위 청약에 이어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 결과 완판에 성공을 했고요.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하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역시 약 80%의 계약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살아나는 금리 정점론, 이대로 얼어붙었던 이 분양 시장에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은요.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이용하실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오늘도 여러분의 답답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현재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제 호재와 이제 악재가 이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호재로 볼 수 있는 게 뭐 세금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 그다음에 이제 대출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아파트 청약 제도라든가 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가 있는데요. 이 규제 완화와 함께 최근에 보면 그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좀 컸었던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급매물들이 최근에 다 이제 좀 많이 또 사라졌죠. 예, 그래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또 이제 악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재 중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꼽으면 이제 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금리인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금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스테이블하게 좀 안정적으로 좀 이제 금리가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예, 오늘도 지금 뭐 앞으로 이제 뭐 5대 은행에서 이제 주담대 금리를 좀 더 내리겠다. 이제 전여자금 대출 금리를 조금 더 인하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오늘 또 기사에 나왔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또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변곡점인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예, 상당히 좀 깊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예,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뭐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뭐 투자에 대한 고민도 괜찮고요. 예, 특히나 요즘 또 이제 소액 투자와 관련돼서 또 고민들이 많으신데 뭐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 아니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 아니면 뭐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어떤 고민이든지 괜찮으니까요. 예,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요. 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시장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 시장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의견과 그리고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봐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또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자, 이번 주 이제 세미나 제가 이제 목요일 오후 2시에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요. 예, 최근 들어서 뭐 이제 취득세도 완화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과세가 이제 거의 없어지면서 거의 뭐 이제 폐지가 된 거죠. 예, 중과세가 없어지면서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좀 투자를 못 하셨던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가 되면서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에 대한 부담도 생기고 그다음에 나중에 내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런 세금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똘똘한 한 채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똘똘한 또 이제 두 채로 또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좀 앞으로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특히 입지가 좋고 그다음에 향후에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예, 지역에 좀 이제 투자 문의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예, 목요일 오후 2시에요. 제가 이 소액 투자와 관련된
이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신속통합 계획이라던가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정비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그 역세권 개발, 예, 그 다음에 모아타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이번 주 세미나에는 제가 좀 자세하게 예, 제가 좀 풀이를 해 드릴 테니까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이제 전화 참여 이제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뭐 정보도 드리지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하나의 부동산 소통에 대한 장을 한번 열어놓는 겁니다. 예, 현장에서. 예,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세미나 중간에 여러분들 뭐 이제 궁금하신 것들 이제 질의응답 시간도 이제 가질 거니까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전화 참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뭐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도 최적의 이 매수 타이밍에 최고의 투자처를 찾으려면 어떤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도 중요하겠죠.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 전략들 함께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 원하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고민 사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올림픽 선수촌 방이동에 34평 2019년도 7월 달에 구매를 했어요. 네, 14억 9천에. 네. 근데 이제 재건축을 한다는 말은 있는데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이게 이제 보유를 하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건지 요즘 뭐 준촌 주공도 막 뜨고 이러니까 네. 좀 바꿔 타는 그런 것도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려봤어요. 전화 잘 주셨어요. 이 재건축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19년 7월에 매수를 했는데 이 재건축 관련한 소식들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자세한 부분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자, 요즘 보니까 요즘 이 올림픽 선수촌 예, 최근에 그 안전진단 통과했죠. 네네. 예, 안전진단 통과했고요. 예, 최근에 작년 말이죠. 예, 작년 말에 그 안전진단에 대한 합리화 방안 나오면서 예, 작년에 1차 안전진단 통과했던 그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에도 작년인가 작년 총괄에 1차 안전진단 통과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안전진단 그 다 통과가 이제 된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안전진단이 통과됐다라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올림픽 선수촌이 여기에 있고, 예, 그 다음에 올림픽 선수촌이야 앞에 이제 올림픽 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제 분양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이제 둔촌주공이 이제 바로 옆에 있죠. 그죠? 네네. 예, 둔촌주공이 바로 옆에 있고요. 예, 그래서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좀 더 네. 가져가야 되는지, 그죠? 예, 네.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보유를 하고 그대로 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지금 재건축 한다고 그랬을 때 팔아서 예. 또 다른 데로 옮겨볼까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려고요. 예. 일단 답부터 먼저 드릴까요? 네네.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가져가셔야죠. 네. 예,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네. 자, 근데 보통은요, 일반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보통 이 재개발이나 아니면은 지금 올림픽 선수촌 지금 재건축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재건축을 가져가는 이유는요, 아니면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좀 떨어졌죠. 그렇죠? 많이 떨어졌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면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 가격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해되시나요? 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재개발 재건축 가격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어때요? 재개발 재건축 가격도 오르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네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제 프리미엄이 상승을 하냐, 예, 프리미엄이 하락을 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장이 조금 안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지금은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지금은요 거진 이제 바닥으로 보시면 돼요. 예, 바닥으로 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지금 둔촌주공 지금 그 당시에 뭐 미분양 많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이제 붙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근데 지금 둔촌주공 네. 같은 경우는 일부 평형 같은 경우는 벌써 프리미엄이요. 벌써 3억까지 붙었어요. 아, 네, 벌써. 예,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인트로에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뭐 계약률이 한 80% 정도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예, 아직 무순위 청약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 네. 얘는 그냥 완판이에요. 예. 아, 그래요? 아니 장이동도 완판 났는데 그냥 여기 뭐 이쪽이 완판 안 미분양이라고 나겠습니까? 해가지고. 그죠? 네네. 예. 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가장 바닥권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지금 그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는요. 네네. 자, 지금 안전진단 통과한 거거든요. 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높을 때 일반 분양을 시작을 해야 어떻게 보면은 그 조합원의 이익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네네. 아파트 가격이 낮을 때 하면 조합원의 이익이 그만큼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네.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든다. 즉 추가 분담금이 좀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시장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항상 이러는 것도 없고 항상 이러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네네. 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겨우 지금 올림픽 선수촌 안전진단 겨우 통과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될지도 앞으로 안 갈 될지도 길이 하도- 많아요. 네네. 앞으로 갈 길이 많고요. 그다음에 자,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건 그래서 나중에 가서 시장이 좋을 때 일반 분양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안전자금 통과했으니까 앞으로 구역 지정 받아야 되고 추진위원회 만들어야 되고 조합 설립해야 되고 사업 시행 인가 받아야 되고 갈 길이 아직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요. 네네.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거는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용적률이 낮으면, 그죠? 네네. 기존의 용적률이 낮으면 사업성이 좋은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왜? 기존의 용적률이 낮으면은 일반 분양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자, 근데 이 올림픽 선수촌은요. 용적률이 상당히 낮아요. 여기가 지금 중층이잖아요. 그죠? 네. 예, 네네. 중층 재건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용적률이 137%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용적률이 낮다라는 거죠. 아, 네네. 그래서 사업성도 상당히 좋은 단지거든요. 네. 예,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너무 좀 길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뭐 이제 직주 근접성, 즉 이제 도심과의 접근성,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군이라던가 이런 인문적인 환경,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주거 쾌적성과 관련해서 이제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주거 쾌적성이 좋은 지역들, 즉 주변에 이렇게 올림픽 선수촌 공원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강변 라인이거나 이런 주거 쾌적성이 좋은 지역들은요. 자, 어떤 지역이냐면요. 앞으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향후에 나보다 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내 주택을 매입을 해줘야 가격이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 쾌적성을 많이 따지거든요. 자, 근데 올림픽 선수촌은 대단지에 사업성 좋고 학군도 괜찮은 편에 앞에 공원까지 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아, 예,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강남 상구에서 네네. 예, 마지막 남은 대단지입니다. 아, 네. 예,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니까요.
네네. 예, 앞으로 고민하지 멋진 마시고요. 많이 생기네요. 네네. 예, 그냥 계속 보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입지도 좋고요. 대단지라는 굉장히 좋은 장점 가지고 있는 지역인 만큼 조금 더 보유를 하신다면 향후의 미래가치 풍부한 지역입니다. 안심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그 답심리 빌라 매입 좀 하고 싶은데 어떤가 해서. 아, 매수 계획 갖고 계세요? 네, 네, 혹시 자세한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답심리동 467-3 하나요. 467-31. 네, 다세대 주택 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네.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거주 목적도 생각하세요? 둘 다요. 거주하시면서 향후의 미래 가치가 좀 괜찮은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답심리동 매수해도 괜찮은지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답심리동 467-31번지요. 네, 아, 여기를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요. 네, 아, 지금 혹시 그 무주택자신가요? 네. 근데 저는 집이 없는데 저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아, 부모님이랑 이제 같이 살고 계시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은 일단 그럼 세대 분리는 가능하시겠네요. 제가 근데 93년생인데 예. 아직 생일이 안 지났어요. 아, 지금 그럼 직장은 다니고 계세요? 네, 자영업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신 지역이요. 여기 지금 답심리동 467-31번지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요. 어떤 네. 지역이냐면요. 네. 작년 말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된 지역이에요. 네네. 예,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된 지역이고 네. 여기 보시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지금 청량리역이 있고요, 그죠? 예, 네. 청량리역 인근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인근에가 다 이제 전농답신이 뉴타운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되면요, 네. 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음. 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는 어떤 거냐면요. 네. 그 무주택자만 매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입이 가능한 거예요. 네네. 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제 지역은 이번에 그 신속통합기획으로 또 선정이 됐고 또 청량리 바로 배후에 입지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네. 입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여기 또 이제 여기도 이제 가서 보시면 또 여기는 또 평지예요. 평지. 평지에다가 청량리 배후 지역, 배후 주거 지역에 전농답신 뉴타운이 있고 이번에 또 신속통합기획으로 또 선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개발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여유 자금이 얼마 정도 있으세요? 한 3억 정도요? 3억 정도요? 네. 3억 정도면 이쪽 같은 경우에 보통 매가들이 보통 한 5억대 나오거든요. 네. 예, 5억대 나오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대출 조금 받아서 네. 대출 조금 받아서 좀 매입은 가능할 것 같아요. 매입은. 근데 그 추천할 만한 지역은 맞나요? 아, 그럼요. 여기가 지금 네. 청량리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안전하게 또 신속통합기획으로 또 작년 말 또 선정이 된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 가능성도 당연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제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뭐 신속통합기획 또 선정이 됐으니까 개발이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변에 개발 가능성이 플러스 호재가 있으면 네. 예, 호재가 있으면 어때요? 주변에 뭐 지하철이 새롭게 뚫린다거나 공원이 생긴다거나 이런 주변에 어떻게 보면 호재가 있으면 어때요? 호재가 있으면 그 지역의 그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상승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지금 청량리 같은 경우가 앞으로 청량리 여기 앞으로 강북의 교통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교통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개발 가능성 플러스 호재까지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역은 잘 거기 설정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쪽으로 좀 매수하셔도 상당히 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답심리 17구역 쪽은 어떤가요? 거기도 낡은 주택 좀 많던데. 17구역이요? 네. 17구역이면 잠시만요. 제가 지도를 좀 키워볼게요. 네.
그 17구역 그 아래쪽이요? 네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쪽도 좋죠. 예, 여기가 지금 답심리 지금 이제 17구역이고요. 이 파크자이 아래편에. 네네. 예, 그다음에 요 지역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이제 두산 아파트 아래쪽이거든요. 네. 예, 두산 아파트 아래쪽인데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답심리역 역세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된 지역보다 지하철 접근성은 더 좋죠.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이쪽에 앞쪽으로 쭉 이렇게 이제 천호대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입지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되게 좀 여기 근데 어떻게 아셨죠? 여기 잘 모르시는데. 그냥 제가 그 동네 살아가지고. 아, 이 동네 거주를 하세요? 네. 아, 여기 부모님 같은 집이 경우는 거기 그쪽이라서. 네. 자, 우리가 아까 그 개발이 되려면요. 네. 우리가 이제 법적인 요건에 좀 맞아야 되잖아요. 뭐 노후도라든가 이런 네. 게 노후 주택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요. 노후도가 85%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은 네. 다 오래된 집밖에 없죠. 그렇죠? 네네 맞아요. 네. 예. 근데 여기 노후도가 높다. 이 노후도가 보통 겨우 70%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재개발이나 신속통합계획이나 이렇게 선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노후도가 85%잖아요. 네. 그만큼 낡은 주택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노후도 85%라는 거는요.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만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빌라들이 좀 있는 지역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다세대들이 있는 지역들은 노후도가 약간 떨어지겠죠. 이제 빌라들이 많으니까. 그죠? 네. 여기는요. 그래서 빌라가 없어요. 음. 빌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들이 잘 안 나와요. 즉, 자, 노후도 85%의 개발 가능성은 저는 여기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 빌라가 없다라는 거는 이 지역이 사업성은 상당히 좋겠죠. 그렇죠? 네. 자, 어떤 거냐면 아까 그 간대매 공원 쪽, 그러니까 신소통합계획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좀 빌라들이 좀 많아요. 네. 빌라들이 많다라는 거는 조합원 수가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조합원 수가 많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분이 적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자, 근데 여기는 빌라가 없어요. 빌라가 없기 때문에 사업성은 상당히 좋거든요. 사업성은. 예, 사업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좀 물건들만 나와주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물건이 그러면은, 상당히 귀하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추천드리려면은 오히려 답심리 17구역이 더 좋다. 자, 여기 그럼- 아까 간대매 공원도 청량리역 배후 주거 지역이라 좋은데요. 사업성과 그다음에 여기는 투자 금액이 틀려요. 여기는 투자 금액이 잘만 네. 찾으면 1억 초반대면 들어가요. 네. 자, 우리가 항상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잖아요. 그죠? 네.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항상 가격이 오를 때는 이렇게 뭐 선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동의서 진구를 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요. 네네. 자, 그런데 여기는 아직 그런 게 없잖아요, 아직. 그렇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초반대 들어가면 금방 3억이 된다라는 거죠.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간대매 공원은 안정적이긴 한데 벌써 이제 우리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만 없었으면 벌써 이제 3억 투자가 된 지역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간대매 공원 쪽 같은 경우에도 작년만 하더라도 한 1억 정도의 1억 한 초반대 정도면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투자 금액이 올랐잖아요. 투자 금액이 네. 올라버렸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요, 이렇게 차라리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자, 사업성 좋죠. 그 다음에 아직은 개발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는 가격이 많이 안 올랐죠. 그렇죠? 사실 네. 먹거리는 여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예, 이해되십니까? 네네. 예, 그래서 만약에 투자 쪽으로 보시면 저는 간대매 공원도 좋지만 이쪽이 더 투자 금액이 훨씬 작으니까 네. 예, 이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 좀 되셨습니까? 네, 너무 도움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답심리 그중에서도 좀 노후도 높은 지역이 사업성이 좋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지역도 위주로 좀 살펴보시고요. 또 매수하시기 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이나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022638-3974번입니다. 자, 서울에서 신속통합,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의 후보지 선정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역세권 주택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업주로 선정되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해드리는 강의는요, 오늘 그 역세권 개발에 대한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그 1기 신도시 특별법 초안 나왔죠. 초안 보면 역 주변에는 용적률 500%까지 해주겠다.
예, 그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들어보시는 게 뭐 도심 지역의 역세권 시프트 이런 얘기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 역세권 개발이 뭔가? 과연 이 역세권 개발이 어떤 지역에 이제 진행이 되나? 또 역세권 개발을 왜 하고 있는 건가를 한번 오늘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 자, 역세권 개발을 왜 하냐면요. 자, 이런 거죠. 특히나 서울 같은 지역은요. 지금 이렇게 주택들이 빽빽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땅도 없습니다. 예, 땅도 없습니다. 예, 땅도 없기 때문에 서울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없어요. 예,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없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떻게 이제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합니까?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하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하고 보통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주택 공급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재개발은요. 자, 재개발 그 낮은 저층 주거 지역 헐리고 아파트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의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 아파트가 많이 그러니까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 공급 효과가 상당히 높은지 압니다. 예, 주택 공급 효과가 상당히 높은지 아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재개발은요. 주택 공급 효과가 없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우리가 재개발은 재건축과는 틀리게 여러 가지 유형의 주거용 부동산이 존재를 하죠. 뭐 다가구 주택도 있고 단독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 이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일단은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이 다가구 주택, 예,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즉, 이 다가구 주택이라는 건 여러분 그 다세대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는 주인 소유 한 명이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이제 단독 주택의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다가구 주택 비율이 한 30, 40% 정도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가구 주택은 주인은 한 명이지만 소유자는 한 명이지만 한 6가구, 8가구가 거주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지역이 재개발이 돼버리면 다가구 주택의 원칙은 아파트 한 채 줍니다. 아파트 한 채. 예, 이해되십니까? 아파트 한 채 주고 최대 이제 뭐 조그만 거 한 채 더 주거든요. 1+1. 예, 일정 이제 요건에 맞으면. 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재개발을 하면 이 재개발 지역에는 다가구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아파트가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 공급 효과. 그러니까는 서울 도심에서 재개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주택 공급 효과가 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가구 수는 줄어들어요. 즉 세대 수는 늘어나는데 가구 수는 줄어든다라는 거죠. 즉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질은 좋아져요. 왜? 새 아파트로 바뀌니까. 자, 근데 반면에 주택의 양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서 주택 공급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재개발 지역들 이런 저층 주거 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들을 고밀도로 이제 개발을 해야겠죠. 예, 고밀도로 이제 개발을 할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좀 용적률을 높여줘서 예, 고밀도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밀도로 개발을 하게 되면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 강북 지역들 같은 경우, 지금 강북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강북 지역은 특히나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이 된 구도심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어떤 지역을 이렇게 고밀도로 개발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프라들이 또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인프라가 새롭게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특히 또 거기에다가 이제 교통이라든가 도로도 많이 넓혀줘야 되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을 하기에는 교통이라든가 인프라가 감당을 못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교통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감당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냐?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지하철 역세권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로 개발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역세권 개발에 앞으로 용적률 서울 도심은 최대 700%, 그다음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재생사업하면 역 주변은 최대 용적률 500% 이런 역세권 개발이 나오게 된 이유로 이제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거에 맞춰서 이 역세권 개발이 또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부,
지자체 또 사업 주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역세권 개발이거든요. 자, 어떤 의미냐? 자, 정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번 정부에서는 서울 도심에 지금 주택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서울 도심에 이게 지금 이제 정책 공약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서울에 땅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 효과가 적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당연히 역세권 이런 주택 공급 효과가 큰 역세권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부 입장이 이렇고요. 자, 그다음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라는 거는 늘어나는 용적률에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용적률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안정적으로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역세권 지역에 아주 입지가 좋은, 그러니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지역에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확보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자체에서는 역세권 개발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사업 주체, 즉 토지 등 소유자죠. 사업 주체는요. 자,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니까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는 거야. 일반 분양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즉 지자체, 정부, 조합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 개발의 장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단점도 있어요. 예,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장점을 한번 보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 개발은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용적률 200%짜리가 용적률 500% 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200세대 지을 수 있는 거 500세대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겠죠. 즉, 지금 현재 현존하는 정비 사업 중에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성 최고입니다. 사업성이 최고죠. 네,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거죠. 거기다가 일반 분양분이 또 증가를 하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이익이 커지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은 상당히 낮습니다. 네, 낮을 수밖에 없죠. 자, 거기다가 지금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 일반 분양분이 많이 늘어나니까 작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빌라 같은 뭐 대지 지분 2~3평짜리 뭐 3~4평짜리 갖고 있더라도요, 안정적으로 30평대 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역세권 개발로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역세권 개발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 자, 단점이 뭐냐면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쭉 고밀도로 개발이 되게 되죠. 자, 고밀도로 개발이 되게 되면 어때요? 자, 고밀도로 개발이 되니까 단지 내에 어떻게 보면 공개 용지도 적어지고 단지 내 쾌적성은 좀 떨어지겠죠. 예, 단지 내 쾌적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역세권 개발의 사업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정비 사업 중에 지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되기만 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이 큰데, 근데 단점으로는 지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거죠. 자, 지정 요건을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아타운이나 뭐 어떻게 보면은 신속통합기획에는 사실 노후도 요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은 노후도 67%, 그다음에 모아타운은 노후도 50%에 각 이제 사업별로 뭐 57%, 67%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노후도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역세권 개발은요. 자, 먼저 노후도 요건은 6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속통합기획보다는 노후도 요건이 조금 낮죠? 조금 낮기는 한데요. 입지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뭐 일반적인 민간재 개발 같은 경우는 저기 산동네도 하고 어디도 하고 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역세권 지역, 그러니까 상대적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지역의 노후도 60%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원래 신축들이 좀 역세권이다 보니까 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후도 60%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겁니다. 입지 대비해서. 자, 거기에다가 1차 역세권, 역반경 350m 이내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1차 역세권, 역반경 350m 이내에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신속이라던가 아니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도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역세권 시프트는요,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만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상당히 지정 요건이 까다롭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래쪽 요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요건을 보면 가소 필지 비율이 45평 이하가 40% 이상이 돼야 돼요. 그 해당 구역 내에 작은 필지들 45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필지들의 4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역세권이면 자연스럽게 하필이 되면서 큰 필지들이 많은데 그런 큰 필지가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자, 점이 이용하고 있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자, 점이 이용하고 있는 2층 이하 건축물, 즉 빌라들 많은 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존하는 정비 사업 중에 가장 사업성이 좋은 게 역세권 이제 시프트 역세권 개발인데요. 반면에 지정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정만 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차익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역세권 개발은 어디다가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고밀도로 개발된 지역들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입니다. 먼저 그러니까는 도심이라던가 부도심 지역에 아까 노후도 60%가 맞는 이제 주거 지역 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1차 역세권 역방정 350m 이내 꼭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라던가 아니면 가소필지 비율을 꼭 살피고 들어가셔야 되고 이게 맞아야 법적인 요건에 맞아야 이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역세권 시프트 이야기가 나왔던 지역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7년 전, 10년 전, 5년 전에 나왔던 지역들이 요 요건에 맞으면 앞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뭐 신속이니 뭐하니 역세권 개발이니 지금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정비 사업 중에 사업성은 최고입니다. 즉 내가 먼저 투자를 했다가 지정만 되면 큰 돈 안 들이고도 30평대 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도심이나 부도심 지역이 어떻게 보면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 또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른 모아나 신소기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입지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요.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 그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예,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더 스페시픽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모아타운 같은 거 이런 그 소액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제가 세미나에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예, 이런 그 소액 투자와 관련된 이런 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세미나는 제가 이런 역세권 개발과 모아타운도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모이잖아요. 예, 현장에서 모이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소통의 장을 열어놓는 겁니다. 제가 예, 소통의 장을 열어놓는 거니까 중간중간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 질의, 응답 시간도 제가 따로 가질 테니까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고밀도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역세권 쪽으로 관심을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역세권과 모아타운은 최근 핫한 투자처 그리고 수액 투자 전략들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들 도와드릴까요? 예. 그 호암동 브라운스톤의 그 남산에 보유 중이거든요. 네, 근데 2011년에 매입해가지고 좀 57평에 거주 중이고요. 네, 그리고 용산이 좀 좋아진다고 하고 남대문에서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처로 매수한 건데 네. 집도 좀 넓고 그 남산 산책길 가기도 좋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계속 보유해도 저한테 유리한 건지 괜찮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살기는 참 좋고 거주 환경도 참 좋은데 아무래도 네네. 대형 평수이다 보니까 좀 고민되고 있는 부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브라운스톤 남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지금 브라운스톤 남산 지금 거주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네네. 예, 이 지역권 보니까 서울역 바로 앞이네요, 그죠? 예, 예, 네. 예, 맞습니다. 서울역 바로 앞이고 이쪽 나가시면 바로 이쪽이 지금 남대문 쪽이잖아요, 이 도심 쪽,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도심하고 또 인접을 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지금 일을 하신다고요, 남대문 시장에서. 네. 예. 예,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좀 남산이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보면은 여기는 또 이제 용산 민족공원이 또 인근에 있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살기는 되게 좋죠. 도심 가깝고요, 그죠? 예, 네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전망이 지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자 여기 지금 단점도 있죠. 여기가 세대수가 적잖아요, 그죠?
예, 50세대인가밖에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5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자 지금 50평형대 그죠? 57평, 네. 56평, 58평형대, 57평. 57평형대로 다 그러니까 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소규모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예, 소규모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거래량도 적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보면 아파트를 선택하는 조건 중에 또 하나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또 커뮤니티를 많이 보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50세대 뭐 커뮤니티가 그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소규모 단지라는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은 있습니다. 예, 단점은 있는데요. 이거 정말 투자 잘하신 거예요. 아, 예. 어떻게 좀 기분은 좋으십니까? 갑자기? 예, 아무래도. 예, 이거 정말 투자 잘하신 거고요. 네네. 이거 뭐 걱정하세요. 그냥 계속 두고 가세요. 아, 계속 가면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예. 자,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자,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용산은요. 용산은 전국구 시장이거든요. 전국구 지금 뭐냐?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시장이죠. 그렇죠? 네네. 예, 우리가 자 용산 같은 경우는 워낙 호재가 많잖아요. 용산 민족공원이나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다음에 뭐 용산 지하도시개발, 그다음에 또 여기 서울역 앞에 지금 이제 그 이제 북부역세권 개발 또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다음에 네네. 뭐 GTX 호재. 용산은 어떻게 보면 서울 도심에서 도심 재개발의 중심에다가 거기에다가 서울에서 가장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즉 용산은 전국구 시장이라는 거죠. 자, 어떤 의미냐면 이 전국구 시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우리가 어찌됐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그 지역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겠죠. 예. 용산은 전국구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자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시장이잖아요. 네네. 예, 이런 시장만큼 좋은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거기다가 지금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자, 여기 지금 아래쪽에 지금 후암동 특별기획구역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건너편에 보면 여기 서계청파 작년 말에 신속통합기에 선정됐고 청파 2구역 또 재작년 말에 신속통합기에 선정됐고 여기는 또 청파 1구역이고 주변 지역이 다 최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죠? 예,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용산 전체적으로 투자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 안쪽으로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요 후암동 주변 지역이에요. 아, 예, 그런데 이거를 왜 굳이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매도하시면 안 돼요. 자, 궁금해가지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 후암동 일대가 여기 동호암동 여기는 지금 이제 서우암동 일대는 이제 고도 제한이 좀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뒤에가 지금 남산이 있잖아요. 네네. 남산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서우암, 동호암동이 둘 다 고도 제한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서우암동은 좀 고도 제한이 완화됐고 동호암동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중구청에 이제 용역도 들어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동호암동 일대도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말씀드리려면 또 상당히 기니까 일단 고도 제한 완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 고도 제한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만약에 고도 제한이 되게 되면 이쪽에 사업성도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동안은 높게 못 올렸는데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높게 올릴 수가 있으니까 재개발을 하면서. 그죠?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얘 아까 57평짜리 얘 지금 얘 가지고 있는 여기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는요. 네네. 얘가 대지 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32, 3평 될 거예요. 대지 지분이 상당히 넓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같이 대형 평형으로 고급 주택으로 다시 재건축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대지 지분을 많이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이해되시죠? 아, 무슨 얘기인지 예, 알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예, 네네. 잘 사셨어요. 잘 사셨으니까 뭐 그냥 편안하게 두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괜찮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예,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아, 지금 아들 뭐 하나 해주려고 네, 한 2억 정도 좀 자금을 모아놓고 있는데, 뭐 네. 재개발 지역이나 뭐 이런데 찾고 있었는데, 네. 뭐 TV 보니까 뭐 모아타운인가?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이 어떤가 추천할 좀 지역이나
그런 거 있으면 좀 한 부탁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네, 전화 알주셨어요. 자녀분 명의로 여유자금 2억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전문 네. 의견 네, 도와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모아타운 쪽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그죠? 예, 예. 예, 모아타운. 자, 이 모아타운 이게 다른 시청자분도 계시니까 예, 예.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방법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뭐냐? 이 모아타운에 일단은 이 모아타운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이 모아타운 개념 우리 시청자님 그 뉴타운 아시죠? 그렇죠? 예, 예. 일반 재개발들이 모여 있는 게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예, 예. 자, 모아타운이 뭐냐면 소규모 재개발 지역들이 모여 있는 게 모아타운이에요. 아, 즉, 예, 예. 뉴타운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뉴타운이라는 거는 이제 재개발 구역이 모여 있어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아타운도 소규모 재개발들이 모여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모아타운이거든요. 아, 자, 그런데 모아타운에 단점도 있어요. 예. 단점이 뭐냐? 자, 소규모 재개발, 그러니까 약간 좀 규모가 작아요. 이게 단점이고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모아타운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재개발 지역보다 재개발 그 법적인 요건, 노후도 요건이 약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은 좀 빌라촌들이 많아요. 야, 자, 빌라촌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사업성이 좀 그러니까 소유자가 많으니까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런 최근에 또 빌라촌이 많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좀 입지 여건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입지 여건이 좋아야 나중에 프리미엄도 많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게 단점이거든요. 예, 예. 그럼 이 단점이 없는 지역에 투자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모아타운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냐면, 자, 네. 먼저,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같은 모아타운이라도 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입지를 보고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예, 입지 예. 좋은 지역이.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최근에 모아타운 지정된 지역 중에서도 입지 좋은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뭐 지정된 데 뭐 노량진동, 그다음에 뭐 자양사동, 그다음에 뭐 원효로 일대 이렇게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나중에 프리미엄도 많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는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 자, 네. 우리가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빌라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지역이 좋겠죠. 그렇죠? 예, 예. 예, 빌라들이 적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그만큼 어때요? 조합원 수가 적으니까 사업성이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어떤 지역에 만약에 모아타운으로 시작을 한다. 모아타운 동서 진구한다. 그러면 또 소액 투자가 안 돼요. 예. 그럼 또 투자 금액이 확 올라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 그러니까 입지가 좋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빌라가 적은 지역에 좀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지역에 선점하셔야 돼요. 네. 예, 선점하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지역들이 아직 서울 도심에도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모아타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은 많이 있죠. 서울 도심에서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은 별로 없어요. 아. 우리가 이런 지역들을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근데 아직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는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좋고 아직 얘기가 안 나왔던 지역들이 지금 아직은 좀 남아 있거든요. 예, 예. 이런데 보통 한 뭐 2억 미만, 1억 중반, 1억 중반대면은 아직은 투자가 가능해요. 아.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송상이니까 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은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세미나 하거든요. 예, 예. 예, 방송상에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세미나에서는 제가 해드립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세미나 오시면요 이렇게 네, 좀 네. 디테일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예, 예. 우리 자녀분 좋은 거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요 예, 예. 예, 한번 오세요. 예, 네, 세미나에. 언제쯤 예, 장소하고 그러면 시간 좀 알려주시면 한번 참석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여기 광고 나갈 겁니다. 예, 예, 스팟 예. 나갈 거니까요. 그거 보시고요. 예, 전화 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세미나 소식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세미나 일정 2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전화로 사전 예약해 주셔야 되는데요.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사업 그리고 모아타운 소액 투자에 대한 모든 것, 이 전략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릴 테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